안녕하세요. 해외에 사는 아재 일기장 해아재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일기를 남기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가 아니죠. 어제 저녁에 뭐 생각한 게 있어서 뭘 영상을 하나 봤는데 그걸 보고 제가 좀 느낀 바가 있어서 좀 나름대로 좀 결심을 하고 앞으로 좀 이렇게 어,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좀 플랜을 정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거를 피해가지 않게 제가 그거를 핑계 삼아 또 이 플랜이 좀, 저 혼자 계획하고 머릿속에 있다가 며칠 하다가 안 하고 그러지 말자, 이런 결단을 내려서 녹화를 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좀 부담되네요. 그랬다가 안 하면 창피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일기인데 뭐. 어저께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어떤 좀 동영상을 봤어요. 인터뷰인데 어떤 작가님, 소설가죠. 그 조종래 소설가님의 어떤 인터뷰 내용을 보게 됐어요. 근데 뭐 그 내용에서 어, 내용을 보면서 제가 좀 반성도 하고 뭐 느낀 바가 있어서 그저그저 이렇게 뭐 좀 바로 적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나도 좀 적용을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이었어요. 사실 인터뷰 내용은 뭐였냐면 그 소설가 그 조정래 선생님이 제가 찾아봤더니 1943년생이시더라고요. 그러면 연세가 지금 올해 거의 한 76세 정도 되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그 아리랑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고, 그다음에 태백산맥, 그다음에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죠.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 본인이 말씀하신 건데 이게 총 얼마가 팔렸냐면 몇 권이 팔렸냐면 1,550만 권이 팔렸대요. 정말 상상할 수 없죠. 다 한글로 한국에서만 팔린 걸 거 아니에요. 뭐 해외에 있는 교포들 좀 사셨겠지만 1,550만 권. 정말 한국 사람 성인 아이들 빼고 성인들은 다 이분 작품 한 번씩 다 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태백산맥은 봤거든요. 읽었거든요. 근데 뭐 그냥 이 정도 인포메이션만 갖고는 좀뭐 베스트셀러 작가 뭐 많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능력도 출중하시고 되게 작가로서의 어떤 자질도 타고나시고 그러신 분인가 보다. 뭐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는데 이분 인터뷰 내용에 제 머리를 그냥 꽝 하고 때린 게 뭐였냐면 이분이 하루에 그 작업하시는 글을 쓰시는 시간을 본인이 말씀하셨는데 하루 평균 13시간에서 14시간 매일 거의 매일 앉아서 쓴다는 거예요. 쓰고 지우고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안 쓰신대요. 물론 연세도 있으셔서 그렇긴 하겠지만 직접 손으로 쓰는 거기에 이제 정성과 자기의 그 고민과 이런 것들이 작가들한테 전달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저는 이해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분이 한 글을 문단에 등단하시고 거의 한 48년 동안 이제 작품 활동을 하시는데 이제 대박난 거는 물론 이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 거고 또 수많은 작품들이 또 당연히 있겠죠. 어, 좀 나와서 별로 평가를 못 받은 것도 있을 거고 뭐 중간 정도 레벨의 어떤 인기를 끈 것도 있었을 거고 어쨌든 이렇게 하루에 13시간에서 14시간, 그것도 한 48년, 문단에 등단하신 지가 거의 한 48년 동안 본인 말씀에 의하면 거의 에브리데이 하셨다. 그래서 이 앉아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지금까지 2번의 그 탈장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탈장이라는 게 우리 몸 안에 이렇게 장이 있으면 그걸 받쳐주고 있는 근육들이 있는데 너무 움직임이 없고 오랫동안 움직임이 없고 그러면 이게 어, 장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2번의 큰 그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76세의 연세이심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에브리데이 지금도 작품 활동하시고 그러니까 실제 소설을 쓰는 건 보통 3년에서 4년에 한 번씩 작품이 나오는데 그 전에
그런 작품을 내기 위해서 자료 수집 같은 거, 뭐 신문, 잡지,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인터뷰 본인이 직접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인터뷰한 내용도 보고 그 영감을 이제 계속 얻는 작업들을 충분히 해놔야 막 딱 집필을 할 때 임팩트 있게 몇 개월 정도 그 작품을 이렇게 집중해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에브리데이를 따지면 뭐 13시간, 14시간 앉아서 아무래도 이제 아날로그 세대이시니까 뭐 모바일로 뭐 읽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항상 앉아서 정독을 하시면서 책을 읽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제가 느낀 거는 나는 나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반성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장르는 틀리죠. 그분은 소설 가시고 저는 지금 현재 온라인 셀러로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분은 분명히 타고난 재능도 저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것까진 모르겠네요. 재능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 근데 그분이 그 하시는 그 행동 하나하나 있잖아요. 일정하게 본인은 시간을 딱 투자를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꼭 책상에 앉는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1년 365일 그러니까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니까 전 거짓말 하시지 않으셨을 거라고 믿어요. 거의 에브리데이 13시간에서 14시간 자기는 작품에 집중하고 앉아서 책을 쓰든지 읽든지 그런 행동들을 그런 루틴들을 계속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저한테는 약간 큰 울림 같은 거였어요. 왜냐면 이제 저도 이게 본업이잖아요. 그분은 소설이 본업이고 저는 지금 온라인 셀러, 뭐 아마존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지만 뭐 계속 아마존만 하진 않을 거니까 그냥 아마존 셀러라기보다는 어쨌든 온라인 셀러잖아요. 온라인 셀러로서 나는 어떤 루틴으로 지금 일하고 있지? 어디에 집중하고 있고 어디에 지금 열정을 쏟고 있지? 생각을 해봤는데 좀 부끄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일은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아침에 뭐 출근해서 거의 뭐 8시, 7시, 8시 쯤에는 사무실에 와서 보통 6시까지는 오피스에 있으니까요. 근데 큰 시간은 그런데 먼데이 투 프라이데이, 썸타임즈 온 세러데이도 나옵니다. 그것만 보면 저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 나누고 보니까 제가 그렇게 임팩트 있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일은 해요.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에 대한 구분을 제가 최근에 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반성이 됐어요. 늘 사람은 그리고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중요한 일을 합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하고 열심히 하죠. 근데 중요한 것과 더 중요한 것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나눴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에 내가 좀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일정한 어떤 시간을 할애해서 내가 좀 일을 효과적으로 했는가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결론은 노였어요. 아니었어요. 일을 좀 뒤죽박죽한 거예요. 하루 일과가 뭐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제품만 싸고 뭐 어느 날은 하루 종일 뭐 밖에 나가서 픽업도 하고 업체 사람들 만나고 뭐 미팅도 하고 뭐 그러고 나서 보면은 오늘 되게 열심히 일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그냥 지나고 근데 이게 뭐 하루 지나고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되고 나면 약간 좀 허무한 거예요. 내가 뭘 했지? 그리고 솔직히 매출도 생각보다 계속 뭐 답보 상태이고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작년 대비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유가 트라이 했던 RA가 됐든 뭐가 됐든 트라이 했던 제품들이 예상보다 판매량도 안 되고 또 가격이 계속 떨어지면서 생각했던 타겟으로 했던 마진도 안 되고 일은 바쁜데 그러니까 일은 열심히 어쨌든 뭐 시간은 계속 가는데 그리고 뭐 그렇다고 제가 어디 가서 뭐 놀고 있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여기 아니면 업체 아니면 운전하고 있지 않으면 은행 가서 뭐 카운터 뭐 보지 않으면 뭔가 전 해요. 하는데 지나고 나면 약간 좀 허무하다라고 하는 뭔가 스킬이 안 쌓인 그런 느낌 있잖아요. 뭐 내공이 좀 쌓였다든가 체력이 늘었다든가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헬스를 막 열심히 했으면 하루하루 뭐 변하는 건 없지만 어느 날 한 달이 지나고 뭐 1년이 지났을 때 몸에 근육이 붙는다든가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으면
하루하루는 별로 변화가 없는데 어느 순간은 6개월 지나고 나왔더니 내 체중이 많이 줄었다든가 뭐를 이런 성과를 이렇게 맛봐야 기분이 나는데 하루하루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제가 뭐 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어, 성과도 결과물도 그렇게 만족스러운 게 안 나오니까 자꾸 이렇게 기분이 다운되고 아, 내가 지금 이게 맞게 하는 거가 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나 막 이런 그런 식이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자. 그러니까 마음을 좀 다시 고쳐먹자. 그래서 기초부터 기초라고 하는 거는 베이스, 그러니까 기본부터 좀 다시 좀 에임을 좀 잡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소싱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반성의 계기가 됐어요. 어저께 그 동영상을 보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약간 좀 그런 느낌만 좀 정리하고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해서 급한 일 처리하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이거를 그냥 막연한 결심, 아, 소싱에 더 집중하자 이렇게 하지 말고 약간 웨이트 트레이닝 할 때 그냥 하는 그런 행동 그리고 골프 칠 때 왜 그 골프 선수들이 처음에 그 샷을 날리기 전에 이렇게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그게 상당히 그 마인드 그 셋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나도 뭔가 좀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루틴을 좀 만들자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대충 제가 생각한 게 음, 에브리데이 그 아마존 들어가서 각 캐러거리별로 꼭 내가 지금 팔고 있든 팔고 있지 않든 상관없이 좀 관심이 가지는 그 캐러거리 들어가면 아마존에서 그 상위 100위까지 그 랭킹이 쭉 나오잖아요. 무슨 특별한 툴이 있는 게 아니고 아마존 그 사이트 자체에서 그러면은 그 1위부터 100위까지의 상품들을 한번 쭉 리뷰를 해보고 그 중에서 하나를 제일 이거 관심이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를 픽을 해서 그거를 그 힐리엄10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한번 좀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은 제가 힐리엄10을 지금 저는 이제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이게 거의 한 달에 100불 정도 지불하고 먼슬리로 계속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헬륨10은 처음에 그 PL 하려고 PL에서 좀 활용하려고 이제 가입해서 썼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사용하는 그 빈도라 그럴까? 하루 헬륨10을 이용해서 뭔가 작업을 하는 게 한 달에 뭐 한 서너 시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엄청난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뭐 경제적으로 잘 여유로운 사람도 아닌데. 그리고 또 사용하는 툴이 사실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몇 가지 더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그램 툴로 비용되는 그 금액이 제일 큰데 에버트 하는데 그 중에 제일 비싼 게 사실은 힐리움 10이에요. 근데 비용 대비 제가 사용 빈도가 너무 작은 거죠. 그러면 뭔가를 뽑으려면 최대한 많이 활용해야 하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브리데이 아마존에서 랭킹 1위부터 100위까지 그러니까 카테고리는 뭐 그날그날 정할 거예요. 뭐 펫이 됐든 뭐가 됐든 한번 쑥 들어가서 그냥 프리로 쑥 훑어보고 그리고 그 캐러고리에 그러니까 서브 캐러고리가 되겠죠. 거기서 탑 100인 제품들을 한번 리뷰를 해서 그 중에 있는 제품 하나를 찍어서 그 아스인을 가지고 힐리엄10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해보는 거죠. 거기 키워드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랭킹 변화하는 거, 기타 등등을 보고 그 감각을 좀 익히려고 해요. 제품에 대한 감각을. 그 작업을 매일 할 거고 그래서 그 힐리엄10을 이용해서 하는 거는 마치 내가 그걸 곧 런칭할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키워드도 한번 생각해보고 판매량 분석도 해보고 뭐 기타 등등 기타 등등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이걸 런칭을 안 하게 될 확률이 높지만 마치 내가 이거를 피해 런칭한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뭐 플랜을 짜는 그런 스킬들 헬스에서 내가 어떤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근육이 자라듯이 그런 효과를 한번 기대해 보려고 합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할 게 그렇게 해서 정리되는 것들을 최소한 뭐 일주일에 한 번이 됐든 그러면 매일매일 하면은 주일은 빼고 먼데이 투 세러데이까지 그러니까 6개 주 6번을 그런 작업들을 하다가 보면 나오는 어떤 더 관심 가지는 이제 제품들이 좀 좁혀질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알리익스프레스나 아니면 뭐 알리바바나 그리고 제가 좀 하려고 하는 게 그 DH게이트라고 있어요. DH게이트라고 하는 데서도 한번 검토를 해봐서 조금이라도 한번 뭐 금액을 들여서 뭐 제품 한번 구입해 본다든지 그건 다음 단계가 되겠지만 그 세 가지 스텝을 루틴처럼 해봐야 되겠다. 최소한 이걸 한 100일 동안 한번 해보고 100일 동안 해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좀 보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결심을 하고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근데 이거를 중간중간에 제가 관련 영상도 찍을 수 있으면 한번 찍어보겠지만 공표를 하는 이유는 도움을 좀 제가 받기 위해서 혼자서 그냥 마음 먹고 한 일주일 있다가 그냥 없던 것처럼 돼버릴까봐 제가 영상을 찍고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안 하든 전 이거를 업로드를 해서 제가 저 자신하고 한 약속을 한번 트래킹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찍었어요. 여러분들도 좀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후 업데이트 없고 아무 말도 없으면 한번 댓글로라도 다른 영상 같은데 댓글로라도 저번에 말씀하셨던 거 어떻게 뭐 잘하고 계시냐고 한번 리마인드 해주시면 잘하고 있으면 제가 잘하고 있다고 자랑도 하고 안 하고 있으면 반성하면서 다시 또 아이고 다 보고 있구나 이러면서 저를 한번 다시 좀 이렇게 옥죄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의도로 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이름을 뭐라고 지을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대략 이거예요. 어제 저녁에 생각난 거, 오늘 아침에 약간 구체화된 거 지금 녹화하고 있고요. 프로젝트 네임이 혹시 결정이 나면 그 프로젝트로 앞으로 더 얘기를 해드릴 수도 있고 추가 영상도 올릴 수 있겠네요. 네, 어쨌든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싱, 온라인 셀러의 가장 기본은 소싱이죠. 제품 제가 아직 제조자가 아니잖아요. 저는 매니팩처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제품을 찾아내는 그런 기술과 능력과 스킬이 가장 큰 그 베이직 체력인데 제가 너무 그동안 이 부분을 좀 간과했고 너무 약해진 것 같아요. 제가 그 체력이. 그래서 그 체력 보강을 하기 위해서 에브리데이 그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바이.